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일찍이는 빗방울이 안개비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4시에 5시 이렇게 좀 운동한다고 걷는데 공원길을 걷고 있는데 안개비가 오더라고요. 아직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꼭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통쾌한 만남이 아니고 우울한 만남,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제가 62년도에요. 고등학교 시절이죠. 2학년 때죠. 62년도에 그 여름 방학 때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기서 충청도로 내려가서 충청도에서 목포로 가서 목포에 둘러보고 그때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화양호라는 철선이 있었습니다. 그 철선 배를 타고 완도를 거쳐서 제주시의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넘어서 그 한라산 그때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산막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한라산에 6.25 때 그냥 그 큰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길을 막는 것 같이 그냥, 그리고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을 해서 한라산에 백록담에서 수영도 하고, 그땐 물이 청청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서 내려가서 서귀포에 도착해서 서귀포에 거기서 이제 서귀포 뭐 정방폭포, 천전폭포 그런 데를 전부 이제 관광을 했죠. 뭐 물론 그때는 이제 숙박 시설 돈도 그렇게 있지 않고 숙박소가 없으니까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텐트 치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해 먹고 또 걷고 다 그렇게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뭐 무전 여행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제주도 갔는데 그때 사라오 태풍이라고 그 부산을 막 들고 친 게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라오 태풍 때문에 못 움직이고 제주도에 있다가 태풍이 끝난 이후에 그 제주도에서 다시 화양호 철선 그 배를 타고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이제 광주로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가서 여수에 배를 타고 부산을 갔습니다. 그때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 뭐 영도다리, 자갈치 시장 이런 데 둘러봤습니다만 그쪽에 제일 먼저 간 곳이 금정산에 있는 범호서였습니다. 범호사. 그래서 범호서에 갔다 금정산을 등산도 하고 그렇게 들러서 다시 이제 부산에서 경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62년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절 금정산에 있는 그 범어사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한동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일에 나와서 집으로 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국회 원내 대표를 소환해서 만찬을 했다. 당내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이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가셨고, 한동훈은 강화에 있는 강화의 그 군수 그 선거 때 거기에 운동했잖아요. 강화에 가서 시장에 가서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고 한 걸 보면서 이젠 갈라서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의 끝에 있는 그 금정구의 금어산을 가시고,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제일 북단에 있는 저 섬 연평도 백령도 빼고 강화도에 갔을 거예요. 한 사람은 남쪽으로, 한 사람은 북쪽으로. 어제 같은 날 갈라서는 일이 있는지 더 가까워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범어사를 가셔서 울적한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셔서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하고 그 대화도 하고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 범어사의 주지 스님 정오 스님, 방장 스님은 또 정여 스님. 방장 스님과 또 정호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했다. 근데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씀이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업보를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아주 그 묵직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 범어사에서 계셨던 일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의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 위에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듬직한, 그리고 이 꽉 찬, 그리고 힘에 결의에 찬 이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더 힘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믿고 따르고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미가 되기로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천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다. 좋습니다. 아주 당찬 말씀이에요.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금정구 범호사를 방문해서 사찰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요, 성경의 구절에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창부했는데 그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여자한테 그 예수님한테 묻지요. 저 여자를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저 여자를 조치할 거 아니냐, 벌을 줘야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물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돌을 들고요. 돌을 들고 이제 그 당시엔 돌로 쳐 죽이는, 죄인은 쳐 죽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이 다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다 돌 던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돌을 버리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그 위기에서 구했지요. 그 여자가 무슨 절도라든가 살인이다 그런 거 한 건 아니고 그 간부였다. 그 당시 또 간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범호사에 가셔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비판, 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고 합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온통 지금 몇 년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지금 현재 이 정부와 대해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몰라요. 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 12,000명이가 군대를 갖다 파병하고 그런다서 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 것도 몰라요. 그저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한 분만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또 김건희 여사가 너무 잘나서 그래서 질투가 나는 겁니까? 아니 야당 의원들 질투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 질투가 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은 돼지 같아서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요. 형사건, 내란, 외란 이런 큰 문제가 아니면요.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돼요. 대통령 있는 직대는요. 형사 재판 같은 거 이런 문제는요. 임기 후에 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명품백인가 무슨 사기백인가는 백 문제 그 300만 원짜리라는 거 그거 두 가지 가지고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 며칠 전에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에 조사했더니 거기에 기소할 것도 일구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기소 이후에 그거 갖다가 정리를 끝냈어요. 예? 그거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끝났다 이거예요. 검찰에서. 그랬는데 야당은 지금도 그거를 계속 특검한다 불러들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현직의 대통령에 있는 그 부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한 것도 그런 것도 김건희 여사가 처음 한 분이에요. 처음 한 분.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김정숙 씨가 김정숙 그때 여사라고 했죠. 지금이야 뭐 민간이니까 김정숙 씨죠. 김정숙 씨가 옷을 그렇게 수백 벌을 해 입고 무슨 관봉권을 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다 뭐 했다. 그 기업체에 있는 그 최고 이거 대기업들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거기서 무슨 훈계하듯이 하고 뭐 그랬다.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불러서 타고 그걸 인도로 날아가서 인도에서 혼자 자기가 대통령인 척 거길 가서 타지말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또 어떤 때는 베트남에 가서 공군 전투기 있는 걸 갖다 불러서 그걸 타고 그 관광을 하고 그 비행기 돌려보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요. 그때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하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전부 다 거적대기 같은 그런 의원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거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 처녀 때 있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했던 그때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4년 5년째 계속 흔들고 무너지고 합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야당은 그래. 뭐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흔들고 끄집고 뭐고 비난할 게 없으니까 그 약한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야당은 그런다고 그래. 당내에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당내에 있는 대표가 야당 하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걸 갖다 자꾸 끄집고 흔들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지도 않았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치 초년병이면 초년병답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좀 배우려고 좀 하고 자꾸 그 나쁜 거 남들이 잘못한 거는 다 버리고 남들이 잘한 거는 그냥 그걸 다 그냥 발췌해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정치인이 돼야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당내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자꾸 뭐 공적 자리에 뭐 빼놓고는 예? 그 개인적으로 나와서 다니는 거를 좀 자제해달라, 중지해달라. 대통령 부인의 그 라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끈앞을들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많이 있는데 라인을 갖다 끊어달라. 아니 도대체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내 부인이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겁니까? 여당의 대표는요, 여당에 있는 문제를 조용히 뒤에서 풀어가고 남들이 쉬쉬 모르게, 대표라면 어떤 것은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다 당원들도 모르게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야당의 문제 지금 많잖아요. 검찰 조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검찰에 나가서 부르는 국회의원들, 그 돈봉투 사건에 있던 사람네들 지금 몇 명의 그 사람들이에요. 송영길 당대표 그 선거 때 돈봉투 사건,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조사를 하는데 5번, 6번, 7번을 불러 소환해도 안 나가 조사를 안 해.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무슨 선진정치하는 나라고 수출 10대국에 있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안 가. 그래놓고 국정감사 자리에 그냥 정치적으로 이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이런 문제를 갖다고 그걸 갖다가 정부하고 잘했느니 못했니 뭐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따지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 국정감사가 아니고, 민간인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소환해서 그냥 면박 주고 뭐 하고 하는 게 무슨 감사를 하는 건지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국회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정말 국회 왜 300명씩 두냐, 저런 국회의원들 왜 우리 이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하자, 뭐 하는 게 있냐, 범죄 의혹이 있어도 조사도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무슨 법치국가냐, 이게 무슨 정의로운 법치국가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임기는 남았어요. 당대표는 바뀌어도 당내 문제지만 대통령은 국가 문제인데요. 5년은 단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그냥 5년까지 갔어요. 무슨 끌어내려라, 탄핵한다, 뭐한다 안 했어요. 김정숙 여사 그때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도 그래도 그 조사한다, 무슨 소환한다, 거기다 이 특검한다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난립니까? 더군다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5년 단임된 사람을 5년 동안 그렇게 잘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적에 그 당이 올라가고 그 당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당이 올라가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불편하다고요. 참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요, 왜 이렇게 쫄짱부 정치들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삼류 정치를 하는가, 그렇게 수준이 없고 그렇게 지식이 없는가, 그렇게 그 인내력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슴이 우울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참, 늘 이제 그만 좀 해요. 대통령 그렇게 무슨 법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 잘 하고 나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기까지 그대로 잘 가도록 그대로 보잡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요. 그것이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발전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서 이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 저 북한에서 무슨 문재인은 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평화를 지켜야 된다. 평화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평화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평화가 전쟁을 막는다. 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 있는 거 지금 현재 38선에 철망 걷고 지뢰 다 걷어내고 거기에 이 GP 거기 있는 거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이 없고 지금 다시 복원해야 돼요. 돈만 깨먹은 거예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한다고 철도 온 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거 다 우리나라 돈, 국민의 돈 가지고 그거 했는데 다 때려 부셨어요. 금강산 우리나라 돈 가지고 지은 거 다 때려 부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할 때 있을 때 있는 거 갖다가 전부 다 깨버렸어요. 핵은 매너라 가지고 우리 핵 있으니까 나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껄떡대지 마. 우리는 핵 사용할 거야. 남한은 적국이야. 두 개 나라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있을 때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하튼 다시 이제 본론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정산에 있는 범어사를 가셔서 스님하고 정여 스님 방장하고 만나서 회담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범어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의 근본 뿌리 태생을 만들어 놓으신 정말 영웅 같은 이승만 대통령 여기를 갔다 오시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가셨다고 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참 정말 얼마나 그 밤에 잠을 자면 그 머리를 그냥 흔들고 머리가 복잡할까 이런 생각을 냅니다. 참 어떤 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범어사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시고 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때 부산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20여 년 전에 거기 근무할 적에 금장산을 등산을 하면서 이 범어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금정산을 산에 등산하다 보면 자연히 그 범어사를 거쳐가야 되니까 범어사를 다니셨겠죠. 옛날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나겠죠. 참 그때 그 절을 생각하면은
야, 정말 이거 나라가 이게 참 어지럽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하라서 들어왔더니 대통령 했더니 야, 이 정치가 정말 이게 힘들구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 정치 힘들다. 참 힘들다.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냐. 부인 문제 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주는 야당도 골치 아픈데 당의 대표라고 하는 자기 후배라고 하는 한동훈이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를 세우고 있으니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난 대통령께서 범어사에 가서 많은 생각을 비도 오는 날 착잡한 심정으로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난 그 심정이 충분히 마음속에 와 닿아요. 그 자리에서 정호 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며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며 코로나 시국에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문재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고 정호 스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호 스님은 직접 붓으로 쓴 무구무예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 죄가 없어 걸릴 것이 없다. 그렇게 한 무구무예라는 그 족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구무예.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걸릴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참 이 정호 스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에 맞는 글을 쓰셔서 선물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족자 선물 받으면서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옳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정여 스님, 방장 스님이 정여 스님, 주지 스님은 정오 스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는데요. 그 방장 스님이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께 위로의 말씀 같지만요, 그 지금 현재 많은 일,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후배고 자기가 법무부 장까지 시켜줬고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던 후배가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같이
그냥 칼 갈아서 칼 들고 나서니 얼마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좌측을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우측을 봐도 없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한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같이 발전된 선진국의 정당한 이치입니까? 참 나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족자를 선물 받으시고 그랬는데요. 그 정여 스님은 그 이제 정호 스님도 아까 그 족자를 선물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여 방장 스님도 가민내라는 족자를 써서 그래서 그 액자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했습니다. 감인내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감인대라는 그 액자를 써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장 스님은 감인대라고 견디고 참고 기대하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정호 스님, 주지 스님은 무구무에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 죄를 짓지 않으면 걸릴 것이 없다. 참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야당 한동훈 이제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민생 좀 살펴보세요. 지금 이북에 대해서 생각 좀 하세요. 안보를 생각하라고요. 안보를. 지금 그 보모사에 가셔서 우산을 이렇게 직접 쓰시고 그 정호 스님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비가 오는 게 어제 비가 거기도 부산에도 비가 왔나 봐요. 여기 서울에도 비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 스님의 손을 꼭 잡고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정호 스님의 참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후련하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비도 울고 그러는데 제 마음도 우울합니다. 그래도 그 보모사 전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그러고 나서 아마 정호 스님 오고 이렇게 만난 건데 아주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화사하게 웃는 모습인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웃는 모습은 활짝 피는 웃음이 아니에요. 어딘가는 마음이 왜 이렇게 후려놓지 않고 우울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냐, 막 그런 얼굴에 표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화사한 얼굴이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각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윤석열, 전에는 제가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다닐 적에는 대통령들 이렇게 직접 뵙기고 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뵙지도 않았고 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50년 인생 그 정치 역사 속에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분이다. 지금 대북관계 안보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게 아주 굳건하게 치고 나가시잖아요. 잘하십니다. 문통 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평양에 가서 뭐 남한이라고 연설을 하고 뭐, 예? 그때 무슨 뭐 이북에 무슨 강릉 쪽으로 해서 뭐 차로 해서 무슨 막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주도에서 길도 비행기를 실어서 저희가 이북에를 보냈잖아요. 그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먹던 밥도 다 이북에다 밥 먹는 사람들 위해서 주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에서 그냥 무슨 삶의 소대가리가 앙첨 대서온다고 얘기해도 그냥 허허허 그만이고, 저 개성엔 그 남북 연락소 그 천억들에서 만든 거 한국에서 지은 거 폭발 때려 부셔도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참으로 그렇게 하는 대통령 왜 필요합니까? 뭐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저 대우해주고 세비 주고 연금 주고 청와대 가서 살게끔 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대통령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잘하십니다. 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4.19 때 데모에도 좀 나가겠습니다만 그때는 뭐 우리 철부지였죠. 근데 그땐 3.15 부정선거, 막걸리 고무신짝 선거 그것 때문에 그 마산에서 학생이 뭐 그것 때문에 시위하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4.19 때 우리 그 서울에 올라다니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빼놓고는 그건 뭐 이기붕이가 부통령이 한 거지 실지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관여도 안 했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신문을 이중으로 발행해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알랑알랑 하면 그냥 그 좋은 거 뭐 기사만 발행해가지고 신문 보내고 이 사회에는 딴 신문이고 신문도 이중으로 발행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생들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때 뭐 위수령 발동할 수도 있고 뭐 저 계엄 선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가 하야잖아요. 누가 나오라 내라라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이 그렇다면 하야해야지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하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하와이로 가셨던데요. 어떤 윤석열 대통령 나는 그 액자야 정호 스님이 보낸 그 액자 같이 그저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앞으로 2년 반 임기를 꿋꿋이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 반 동안 그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압니다. 어차피 종북 좌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씻고 더 공격합니다. 왜? 이 나라가 안 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아주 완전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그네들은 더 공격합니다. 거기에 또 따라다니는 말이야 이 저 정신 빠진 사람들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얘기입니다.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해요. 저 역시 정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난 여진 인생 살면서 통행금지 있을 때 통행금지 위반 한 번도 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수사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국회의원이 다 해가지고 그냥 방탄하고 검찰이 소환해도 안 가고 나 배째라 난 못 가 국회의원이야 얘라 아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좀 그만 좀 흔드세요. 이제 김건희 씨여서 그만 좀 흔들세요. 좀 그만 좀 씹으라고. 이제 2년 반 동안 좀 국가로서 잘하게끔 하고 끝난 다음에 따지든지 무슨 법적으로 소환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때 끝난다며.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정말 속 터지건데 내가 이러는데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하다. 이 정치하는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 야당에 있는 의원들 그 보면서요. 나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때 그때 그 군부대 국방부 그 장군한테 막 소리치고 나가라 들어가는 하는 거 보고요. 난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까머리들도 안 된다. 난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 취급도 안 해요. 그 장군 아이고 물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나가라니까 나갔지만 나 같으면요 별대 버리고 네가 별을 해라 일단 내가 나간다. 나 그냥 나와버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김두한 나 시험 될 때 김두한이 더 좀 많이 많았습니다만 김두한 그 한국의 종로의 두목 아닙니까? 김두한이가 이승만 대통령 시에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어요. 종로에 있는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김두한이가 당선되었는데 국회 가서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그런데 김두한이가 저 변소통에 가서 변을 담아다가 그게 그 사건이 갖다 비료라고 해서 그때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료. 그래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 통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통을 그 장관들인데 거기다 앞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이게 비료다 인간들아. 난 그때 직접 그 TV에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만 정말 국회의원들 김두한 씨가 와서 얘라 이거 변이나 다시 또 뿌려라 가지고 그거나 뿌리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김두한이가 살았으면 참으로 웃져야지 어떡합니까? 웃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끝으로 정말 기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저 이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냥 가세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가세요. 참 오늘이죠. 맞아 오늘 수요일. 오늘 1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태극기 집회 그 신혜식 씨가 주관하는 그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이거 사퇴 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1시에. 오늘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국민에 있는 그 보수 여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가 보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정치만 하려고 그러더만요. 국민 팔긴 파는데 그건 말로 하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해요. 실제 국민들의 속마음은 헤아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국민의 여당은 그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고 야당과의 그 서로 견줘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저쪽에서 프레임이 씌게 되면 프레임을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탄하고 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 무서운가 봐요. 그 사람들 190명이 있어서 무서운가 봐요. 무서운가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래 그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일부의 운동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좌파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믿는 건 국회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만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서 정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 인내해서 2년 반 동안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역사에 남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가 판단하고 역사가 정리합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정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